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유목민 지음, 리더스북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3년 만에 30억 벌고 퇴사했습니다. 34 나이에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 그것도 세전이었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매해 연봉 인상을 받아도 시작부터 너무 뒤처져 있던 저한테 월급의 한계는 더욱 명확히 다가왔습니다. 어차피 1%에게만 허락된다는 임원이 된다 해도 월급만으로는 큰 부자 못 되지 않습니까? 언제 목이 날아갈지 알 수 없는데도 아등바등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일로써 나의 가치를 증명하되 월급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고 그 방안으로 주식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주식을 시작하고는 빈털터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털었는데 곧 다시 돌아오게 되더군요.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 전세금이라도 마련하려면 역시 주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전 재산을 긁어모아 480만 원을 마련하고 다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만에 제 수익은 10억, 3년 만에 20억을 넘겼습니다. 저조차 믿기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놀라고 비결을 물어왔죠. 사람들은 수익률에도 놀랐지만 하루 12시간 일하는 하드코어 직군의 회사원이 투자할 시간을 낸다는 것도 신기해 하더군요. 저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한 지 이제야 4년. 주식 고수도 유명한 투자자도 아닙니다. 저만의 비법이나 특별한 기술 같은 것도 없습니다. 운이 좋았죠. 다시 투자를 시작하며 훌륭한 주식 스승을 만나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고 주식시장도 상승세를 탔으니까요. 그래도 나름의 원칙과 안목은 갖게 되더군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 방식을 알려주고 관심 종목을 공유해 봤습니다. 대부분 결과가 좋았고 큰 수익을 본 사람도 생겼습니다. 다들 더 활기차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걸 보면서 이 경험을 나눠봄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나눠준 비결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하지 마라. 5거래일 안에 승분하는 종목을 찾아라. 그리고 5거래일 내에 승분하는 종목을 찾는 방법을 틈날 때마다 알려줬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직장인 투자자일수록 더욱 맞다고 봅니다. 장기 투자하지 말라는 말에 아연실색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야말로 바쁜 직장인에게 바람직한 투자법이요. 특히 단타는 도박이라는 말이 성경 말씀처럼 회자되잖아요. 하지만 이 책을 집어든 여러분은 단타를 권하는 제 말에 깜짝 놀라면서도 어렴풋이 진실을 감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소위 물리는 주식은 90% 이상이 가치주의입니다. 스스로 해당 종목이 내재 가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기다리다가 아차하는 사이에 물리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버티면 결국 수익을 보지 않느냐고요? 평범한 직장인이 그러기란 쉽지 않습니다. 매일 계좌 들여다보며 한숨 짓죠. 또 대부분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때는 못 버티고 팔았다가 시세 분출할 때는 손가락만 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주를 거래하고 있는데도 수익을 못 내는 가치주의 함정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 비결을 알려주기보다는 여러분의 투자를 실패로 이끄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려주고 싶어서 썼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자와 못 버는 자의 차이는 바로 관점의 차이에 있습니다. 직장인 재테크나 주식 차트, 기술적 분석 등에 관한 책은 시중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투자 관점에 관한 책들도 많죠. 이미 있는 책들과 차이가 없다면
굳이 거기에 한 권을 더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이 책에서 몇 가지를 차별화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철저히 직장인 단타 투자자의 관점에서 집필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서들은 단기, 중기, 장기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 양만 방대해지고 마치 수학의 정석처럼 끝까지 읽지 못하는 책이 되기 십상입니다. 투자자의 관점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수익. 단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데 필요한 정보만 담으려 했습니다. 둘째, 방법보다는 태도에 집중합니다. 재무제표나 차트, 기술적 분석에 관한 내용은 최소화했습니다. 그런 책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시중에 이미 많아서입니다. 제대로 주식을 해보려 한다면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관한 지식은 다른 책에서 습득하길 부탁드립니다. 이 책의 역할은 실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인이 투자에 임하는 자세와 기초 체력 쌓는 길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많은 직장인 투자자가 투자에 실패하고 귀한 돈을 잃게 되는 이유, 바로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셋째, 실제 제가 경험한 것만으로 이야기합니다. 기존 주식 관련 책들을 보면 대부분 이론에 치중해 있고 그 이론이 어떻게 실제 매매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례 중심의 설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선문답 같은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매매했는지 세세하게 과정과 계좌를 공개하면서 생중계처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주식을 도박이라고 여기는 것을 비롯해 주식에 관한 여러 잘못된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나갑니다. 그러면서 뉴스나 공시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을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당일에서 최대 5일 내에 승부를 내는 종목을 찾고 매매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단타는 물론 스캘핑에 가까운 방식, 더불어 테마주까지도 살짝 다룹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무지막지한 공부와 그에 버금하는 경험의 축적입니다. 메시와 호날두의 축구 기술에 관한 책을 수십 권 독파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만큼 축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실력에는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초 체력과 기술을 쓰는 순간의 센스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지식이라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을 때 진짜 지식이 되기 마련이죠. 주식 투자에 관해 제가 진리처럼 여기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실패 후 이 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더랬죠. 모두가 아는 호재는 악재고 모두가 아는 악재는 호재다. 이는 고정관념을 비튼 멋진 말입니다. 이 말을 체득하도록 돕는다면 이 책은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책의 앞부분에는 기법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투자에 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공격하는데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초보자가 기법만 쫓다가는 패가 망신합니다. 제로에서 시작한 제 경험을 믿고 처음에는 그냥 쭉 읽어보길 권합니다. 책을 내기에 앞서 무척 조심스러웠던 마음도 있습니다. 주식의 100%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쓴 내용이 모두 성공할 리 있겠습니까? 독자가 제 책을 읽고 잘 돼도 저야 본전이고 실패하면 어떤 원망을 들을지 모르죠. 제가 말한 대로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망설이며 카드사 독촉에 시달리던 시절을 겪은 후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동시에 돈 때문에 고통받는 보통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일생 첫 책인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디 이 책을 읽는 직장인 투자자들이 월급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유목민. 파트 1. 월급 노예들에게 단타를 권한다. 1. 월급에서 자유로운 삶. 연봉 1억이면 부자가 될까? 연봉 1억.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중 약 3%가 연봉 1억을 받는다는 통계청의 2017년 분석이 있었죠. 많은 사람이 연봉 1억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승진과 인센티브에 목숨을 겁니다. 그게 뭐라고 동료나 친구, 심지어 부모 형제와의 신의를 저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연봉 1억 받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연봉 1억을 받으면 각종 세금을 제하고 통장에 약 650만 원이 입금됩니다. 그런데 연봉 1억을 받는 분이라면 적어도 45세 이상, 중소기업 임원 이상일 확률이 높죠. 아이도 둘 정도 있을 것이고 꽤 번듯한 아파트에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교육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죠. 사회적 지위에 맞게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하죠. 사립 유치원만 가도 이것저것 포함하면 아이 하나당 월 100만 원 정도는 가볍게 듭니다. 100만 원이면 양반입니다. 피아노니 미술이니 사교육 두어 가지만 추가해도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 아이 둘이면 400만 원입니다. 또 아파트 대출금에 자동차 리스 혹은 융자, 기타 생활비에 200만 원은 훅 나갑니다. 아끼고 또 아껴서 한 달에 450만 원 쓰고 200만 원 저축하기도 사실 빠듯하죠. 연봉 1억을 벌어도 한 달에 2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 지나야 2억 4천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에이, 복리니까 10년이면 적어도 4억은 되죠. 하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라고 대답해 드립니다. 그 10년 동안 아이 둘은 대학에 갈 것이고 가족 중에 큰 병을 치른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아파트를 옮겨 이사해야 할 수도 있고 10년이면 자동차도 바꿀 때가 됐을 겁니다. 복리부터 떠올리는 분은 좋은 상황만 가정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대응입니다. 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아무튼 연봉 1억의 능력자가 10년 내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모은 2억 4천만 원. 이 돈으로는 서울 시내 번듯한 아파트 전세도 얻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월급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자율이 18%에 육박했으니까요. 1980년에 음마아파트를 5천만 원에 사서 가지고 있는 것과 이율 18%가 유지되었다는 가정 아래 그 돈을 은행에 맡기고 2017년까지 왔을 경우를 비교하면 저축이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월급으로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하다못해 누구나 꿈꾸는 경제적 자유, 넉넉한 노후 대비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은 대체 어떻게 해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재테크, 나아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빈털터리의 박봉 직장인인 제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식만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주식은 도박일까? 주식은 도박이잖아. 주식하면 신경 쓰여서 어떻게 일을 하지? 근무 중에 주식하지 마세요. 부모님 세대는 물론 회사의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특히 주식에 매우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가 망신할 위험이 크다. 개미는 결국 잃는다. 그러면서 투자를 말리죠. 다 너를 생각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 많은 분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재테크는 기본이라면서도 주식은 도박이라고 말하는 젊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주식한다고 하면 주식의 지읒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말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한 주식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거의 모든 상장사의 오너들은 주식으로 편법 증여를 합니다. 국가적 환난이었던 IMF 때 부자들은 주식을 사들였고 어떤 그룹은 비정상적 주식 발행으로 회사 소유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주식을 열심히 하고 반면 돈 없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배층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피지배층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지배층은 피지배층에게 먹고 살 만큼의 양식만 주면서 노예처럼 착취합니다. 회사는 현대판 노예 시스템입니다. 회사는 월급이라는 아이템을 이용합니다. 월급에 모든 직원이 목숨을 걸게 만들죠. 엄청난 잉여금이 있어도 직원들에게는 최소한만 지급합니다. 월급을 많이 주는 건 지배층에게 좋지 않아요. 가능한 한 조금 주면서 가끔 쥐꼬리만한 인센티브를 주면 직원들이 충성을 다하니까요. 그러면서도 단 한 명의 직원에게는 CEO의 자리까지 내어주면서 상상 초월하는 액수를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왜일까요? 그 한 명을 보면서 나머지 99.99%의 직원이 꿈과 희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월급 위의 것으로 돈을 벌고 심지어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번다면 오너들은 더 이상 갑이 되기 어려워집니다. 신기하게도 직원들은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로열티가 떨어지거든요. 물론 주식은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건 지배층이 지어낸 논리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주식을 높으신 분들은 마구 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주식에 넣고 엄청난 차익을 거둡니다. 그만한 재력이 있으니까 도박을 하는 거 아니냐고 되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에요. 재력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들에게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알고 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닙니다. 로우 리스크 슈퍼 하이 리턴이죠. 높으신 분들은 그분들끼리 정보를 공유해 안전하게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먹는 건 적어도 수십에서 수백억, 수천억 규모가 움직이는 것이니 어차피 우리가 숨쉬는 세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고급 정보를 갖기 어려운 개미들은 어떻게 리스크를 줄이고 리턴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공부하면 됩니다. 돈 없는 우리도 공부하고 알게 되면 리스크가 대폭 줄어듭니다. 리스크가 줄어들면 그것은 더 이상 도박이 아니죠. 저는 일단 독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 야근러의 투자 공부. 직장 다니며 주식하는 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책 읽는 것도 어렵고요. 연애하는 것도 어렵고 영화 보러 가기도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직장 다니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 뵈러 가는 것도 어렵고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 가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들이 직장인에게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주식하면 이익을 볼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하는 거죠. 노력이 엄청 필요한데도요. 책 읽을 때도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하고 영화도 어떤 영화 볼지 고민하고 부모님 뵈러 갈 때 연차 계획부터 가족 스케줄 다 고민하죠.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훨씬 큰 돈이 들어가는 주식은 영화 보는 것보다 고민 안 하고 팔랑귀가 되어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한다면 당연히 도박이 되죠.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벌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공부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공부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까지 고시 공부를 하다가 거듭 떨어진 탓에 2011년에야
30대 중반 나이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세전 월급 100만 원,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정직원이 된 약 2년 후에도 제 월급은 15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 집은 IMF 때 그야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2011년 처음 입사할 당시 제 통장에는 잔고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난한 고학생이었고요. 없이 살던 시절 통장에 300만 원만 있으면 고시원이 아니라 화장실 딸린 월세방 얻을 수 있을 텐데 로또로 딱 300만 원만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죠.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동생을 뒷바라지하다가 카드 돌려막기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될 뻔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카드사 독촉 전화가 걸려오던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 같아요. 죽을 용기는 없어서 매일 밤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 주식도 2011년이었습니다. 고시 공부를 포기하고 우연히 주식을 하게 됐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만 거래하면 된다는 게 쉽고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결과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며칠 만에 2배 이상 오르는 것을 경험했지만 곧바로 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더군요. 제가 팔면 오르고 제가 사면 떨어지고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전일비가 뭔지, 영업이익이 뭔지, 단기순이익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지 일확천금 욕심에 알바비를 모아 자금을 만들고 주식판에 뛰어들기를 여러 번. 매번 돌아오는 건 깡통뿐이었죠. 테라리 소스라는 전설의 작전주에 깡통되고 에이즈 치료제 개발했다고 사기치고 망해버린 이름도 기억 안 나는 회사에 넣었다가 또 깡통차고 그러다가 주식을 떠났습니다. 주식은 도박이구나 하면서요. 그러나 곧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천운으로 좋은 분들을 만나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난생 처음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연히 선배의 소개로 주식 고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바짓가랑이를 붙들었어요.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전세금만 마련하게 해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선배와의 친분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온 그분은 정말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연이란 기이하죠. 그분이 제게서 무엇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게 차트 보는 법부터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재료 보는 법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2015년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 재산을 긁어모아 만든 원금 480만 원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 후 2년 5개월 만에 10억을 만들고 누적 수익률 2만%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대부분 하루 또는 최대 5일 가져가는 단타로 거둔 수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고요. 둘째, 정말 많이 사고 팔며 감을 익혔습니다. 직장 너무 날라리로 다닌 거 아니냐고요? 장단컨대 저는 그야말로 하드코어 직군에서 일하는 프로 야근러였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직장 생활을 시작한 탓에 더 열심히 해야 했었죠. 퇴사할 때까지 거의 매일 회사에 가장 일찍 출근하는 직원이었고요. 또 입사하고 첫 2년 동안은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갑자기 기자로 일하게 되었을 때는 새로운 업무를 장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미친 듯 일했습니다. 다들 저를 워커홀릭이라고 불렀었죠. 게임 회사로 옮긴 후에도 밤 10시가 돼야 회사 마치고 귀가해 자는 아이 얼굴 들여다본 뒤 새벽 2, 3시까지 종목 공부를 하고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진정 월급 독립을 원한다면 직장인으로서 충실히 일하면서도
주식 공부 역시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각오가 서지 않는 이상 주식은 도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동성을 견디는 근육. 주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자기 인생의 변동성을 주는 일입니다. 월급은 안정적이죠. 변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금리로 따지자면 연 2% 고정금리의 느낌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하루에도 크게는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오르내립니다. 매우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죠.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인 만큼 리스크가 있습니다. 즉, 변동성이란 리스크와 같은 말입니다. 처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 한순간 계좌에 돈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미 성공한 투자자로서 강남의 아파트나 빌딩을 소유한 자기 모습을 떠올리며 행복해합니다. 계좌에 돈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자신감이 올라가죠. 반대로 주식이 떨어지면 커다란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불어나던 계좌는 자만심과 반비례하며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제야 마음을 잡아보려고 해도 한번 흐트러진 페이스는 좀처럼 회복하기 힘든 게 사람이죠. 조급한 마음이 들어 원금을 복구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필연적으로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급함과 공포가 시선을 가리면 주식시장을 제대로 볼 리 없습니다. 무리함과 동시에 수익률은 급속도로 곤두박질합니다. 엄청난 내상을 입고 역시 주식은 도박이라는 고정관념을 수긍하며 주식시장을 떠나죠. 물론 또 돌아오겠지만요. 주가가 오르면 의기양양하고 떨어지면 의기소침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인생의 변동성이 주어진 것이죠. 이 변동성에 익숙해진 후에야 비로소 돈이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이와 같은 변동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초보 투자자가 시드머니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처음부터 목돈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작은 변동성을 버텨내는 연습부터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변동성을 온몸으로 겪다 보니 마음의 근육이 부족해 쓰러지거나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주식으로 월급 독립을 하겠다는 것은 인생의 커다란 변곡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온몸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반드시 작은 변동성부터 몸에 익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조급함을 없애는 태도를 습득하는 일입니다. 제가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 해인 2015년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수익률 3160%보다 중요한 것은 회전율입니다. 29.9만%입니다. 소액으로 엄청 잦은 거래를 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많게는 10여 차례 사고 팔며 수익을 늘려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플러스지만 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와 손절이 있었겠습니까? 애초에 투자액이 작아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감을 익히고 대응력을 키우려면 실전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기초체력 훈련과 스트레칭을 거르지 않는 운동선수처럼 주식에 임했습니다. 전력 질주할 때 쓸 근육을 키우고 단련하기 위해서죠. 이 책은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월급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월급은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할 뿐이고 여러분의 돈은 아주 작은 시드머니가 만들어줍니다. 특히 20대라면 예금은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은 시기입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이 여러분의 예금입니다. 문제는 주식 투자 자금을 모으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는 시드머니의 다소와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펼쳐져 있는 정보를 돈이 되는 정보 필터에 넣어서 수익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필터를 얻으려면 우선은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요.
물론 책 한 권으로 다 알기는 어려워요. 주식은 대응이기 때문이죠. 공부와 함께 수많은 실전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 책은 초보자 입장에서 읽을 때와 어느 정도 투자를 경험한 후 읽을 때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보일 겁니다. 뭐든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수학 공식 외웠다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응용이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주식에 대한 편견만 깨더라도 인생이 180도 달라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